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벌금형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아마 장발장 은행까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이제 벌금형입니다. 이제 벌금형이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100만 번 가까운 이제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벌금형으로 지금 이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의 어떤 형벌에 있어 가지고 가장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벌금형은 결국은 이제 어쨌든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불이익을 갖다가 이제 그 대상자에게 안겨준다는 점에서 이제 다른 어떤 그런 금전적인 어떤 제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과태료라든가 이제 아니면 과징금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랑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냈을 때는 똑같은 그런 경제적 손실은 똑같은데, 있는다는 점은 이제 뭐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걸 내지 않았을 때 이제 가장 어떤 그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형벌로서의 어떤 그런 벌금은, 이제 벌금 과료는 이제 그런 것들을 환영 유치라고 해가지고 벌금을 안 내는 경우에 이제 그걸 대신 이제 몸으로 때우게 하는, 그래서 그걸 갖다 환영 유치라고 하는데, 이제 형을 바꿔가지고 이제 가둬두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 금전적인 어떤 다른 제재들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사람들이 되게 느끼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웬만하면 다 벌금을 다 납부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벌금을 갖다가 납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벌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벌금 액수는 적더라도 원체부터 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벌금을 갖다가 못 내고 결국은 이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환영 유치돼가지고, 또 그럼 거기서 상당히 오히려 고통을 겪게 되고, 심지어는 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장발장 은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민간 단체에서 어떤 그런 노력이 시도되고 있고, 또 공적으로도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시도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벌금을 갖다가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강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10년도 전 일이지만, 이제 벌금을 갖다가 사회봉사 명령으로 대체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해 와고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벌금을 갖다가 냈을 때, 그럼 벌금을 갖다가 이런 것들을 환영주를 갖다가 오히려 반대로 악용하는 거죠. 이제 야, 그럼 왜 그걸 갖다 악용을 하냐면, 이제 이 벌금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이런 현재 유치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뭐냐면, 벌금을 갖다가 내지 않은 경우에 이제 환영 유치해 가지고 그다음 대신 이제 자유형 같이 가둬두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아무리 많아도 3년을 넘지 못합니다. 결국 이제 벌금이라는 것들이 우리 형벌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생명, 뭐 징역, 금고 보다 한참 떨어지는 어떤 그런 중대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역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그 3년 이하기 때문에 그런 3년 이하라는 걸 악용해가지고, 사실 어마어마한 벌금을 갖다 큰 액수의 벌금을 받은 사람도 차라리 그냥 내가 몸으로 때우고 말지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그 사람에는 벌금액이 많더라도 그걸 갖다 안 내는 경우에는 결국은 그냥 3년 이제 뭐 이하의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오히려 불공평이 양산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벌금을 갖다가 뭐 몇백만 원 못된 거에 있어서 거의 몇 달을 살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하루에 뭐 몇만 원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하루를 갖다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돈을 갖다 벌금 액수로 따지게 되면 하루에 뭐 몇백억, 뭐 몇억 이런 거 갖다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 살면 몇억을 갖다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갖다 나올 테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황제 노역이라는 것식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잠깐 살펴보면, 좀 옛날 자료긴 한데요. 네, 2016년도쯤에 나온 얘기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그때 어떤 게 됐냐면, 일단 5억 원 황제 노역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뭐 허재호라고 하는 어떤 그 대주그룹 회장이 이제 벌금을 갖다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것들을 몸으로 때우니까 그것들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루에 5억 원 이제 이런 것들.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형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지금은 뭐냐면, 그 벌금 액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벌금액이 어느 정도일 때는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은 어쨌든 환영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형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3년 뭐 미만, 뭐 3년 이하 이 정도인데, 지금은 뭐냐면 1억에서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며칠 이상, 그러니까 300일 이상,
5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뭐 500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 3년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 깰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제 뭐 몇백억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뭐 몇십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환용 유치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다만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는 이제 판사들이 그런 환용 유치 기간에 갖다가 제대로 이제 똑바로 안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불과 이제 몇백만 원이 없어가지고 뭐 몇백만 원이라고 하면 좀 그것도 좀 약간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장기간 이제 환용 유치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불공평한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돼 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산형으로는 이제 몰수나 추징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벌금 구류 과료 벌금 과료 몰수 벌금 과료하고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벌금이라든가 과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갖다가 이제 그 책임의 양에 따라 가지고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잘못은 어느 정도니까 그에 따라서 이만큼 책임을 져라 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금전으로 계산한 겁니다. 책임을.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몰수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그 범죄를 통해 가지고 획득한 어떤 그런 재산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한 그걸 갖다 그 재산을 갖다가 결국은 이제 박탈해 가지고 결국은 국고로 귀환시키게 되는 거고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외국에서는 그냥 이런 몰수를 갖다가 별도로 어떤 형벌로 갖다 독립된 형벌로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어떤 그런 형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징역 금고라든가 이런 거에 부가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갖다 좀 특별하게 이제 별도의 어떤 그런 독립된 형벌로 갖다가 이제 규정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형법 말고도 특별 형법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야란 어떤 특수한 어떤 그런 규정들을 갖다가 이제 두고 있고요. 이제 몰수라는 것들은 이제 그런 어떤 범죄를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어떤 그런 획득한 재산을 직접적으로 대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징이라는 것들은 그런 어떤 몰수가 불가능할 때, 즉 어떤 범행을 통해 가지고 획득한 재산이 다시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경제적으로 재테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갖다가 뭐 도세탁을 갖다 한다 해가지고 그 자체는 사라졌지만 그 이득은 이제 뭔가 그 사람이 봤다라고 이제 봤을 때 그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이득을 대상으로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추징입니다. 그래서 뭐 그걸 갖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몰수라는 것들은 네 그냥 어떤 범죄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뭔가 취득한 물건 직접적인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불가능할 때는 그런 물건에 대해 가지고 그런 그 물건의 값어치만큼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액수를 갖다가 네, 추징한다라고 네,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는 추징하거나 또는 폐기한다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보통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하면 가장 전형적인 예는 이제 성매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떤 벌어들인 이제 수익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매매를 갖다가 하게 되면 그 성매매 업자에 대해 가지고는 그 업자에 대해서 성매매를 갖다가 이제 알선한 어떤 그런 범죄에 대해 가지고 그게 이제 네 지금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의 대가로서 형벌이 이제 주어지겠죠. 뭐 벌금이 주어질 수 있겠지만 뭐 징역이나 금고 같은 것들이 이제 주어질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성매매를 갖다가 알선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 말고 성매매를 통해 가지고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어떤 그 수익에 대해 가지고 그 이익 같은 것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이제 몰수나 추징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쉽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이제 이런 범죄자들이 이런 이제 범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처벌을 갖다가 되는 것도 주로 두려워하지만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범죄들 특히 이제 아까 뭐 성매매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어떤 그런 범죄를 갖다 저질러서 처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대가들을 갖다가 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못 수당하는 것도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상 이제 좀 이렇게 뭐 그 도피 그 재산 은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갖다 해서 사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이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 분야가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시도들이 있었나라는 것들을 갖다가 지금 보면 이제 뭐 이론적으로 설명이 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몇 가지 신문 기사를 보고 이제 그런 것들에 맞춰서 약간 그런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지금 이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대응을 통해 가지고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두환 대통령이 이게 왜 안 되지? 네, 컴퓨터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12.12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재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도 그런 것들 갖다가 돈을 갖다가 이제 내지 않았죠. 네, 내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어떤 뭐 무슨 29만 원, 27만 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실 이제 몰수나 추징하는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재산을 갖다가 다 은닉해 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고, 단지 전부 다 그런 것들 재산들이 다 가족 명의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들을 갖다가 추징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거의 10년 가까이 거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도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 그래서 이제 몰수가 있는데, 이제 이 몰수를 갖다가 공무원 범죄에 대해 가지고는 뭔가 특별한 절차를 갖다가 두자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네,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네, 본인뿐만이 아니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만약 그것이 불법적인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거 갖다가 받았던 경우에는 그 재산과 그로부터 이제 유리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대상을 갖다가 확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네, 그 대통령 일가가 결국은 이제 미납 추징금을 갖다 그 전까지 이런 것들을 거의 1672억 원을 갖다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안 내는 것 갖다 내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게 태도가 많이 바뀌었고요.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그럼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징할 수 없었고, 그런 추징 시효도, 네, 짧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그걸 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권한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안 됐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물론 이제 범죄자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은닉재산 추징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공감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이제 본인이 어떤 범죄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들의 재산이 관계가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든가, 네, 뭐 그런 것들.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바꾸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제3자가 그 본인으로부터, 네, 불법 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획득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이제 정상적인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 갖다가 통해 가지고 획득했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원래 그런 식으로 다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몰수나 추징으로부터 이제 회피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강화됐고요.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검찰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옛날 된 얘기지만, 이제 3년 전에 보게 되면, 네,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이러한 범죄 수익을 갖다가 환수하는 어떤 전담 부서를 갖다가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전의 것들은 결국 보면은 이제 조사 등 다른 업무를 갖다 병행했다라는 거고, 그 결국 뭐냐면 이제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전까지는 어떤 범죄에 대해 가지고 범죄자를 갖다가 이제 처벌받는 거, 처벌받는 것 중에서도 그런 범죄자를 잡은 다음에 이제 유죄로 만드는 거 정도. 그리고 유죄를 만든 다음에 이제 유죄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거기서 뭐 징역이나 금고, 벌금 이런 것들이 이제 선고 대기하는 것 정도까지만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몰수나 추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갖다가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회적으로 요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갖다가 서울중앙지검에, 네, 신설해서, 네, 그 전까지는 한 명, 두 명이었는데 이제 이거 갖다가 세 명, 세 명이죠.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결국 이제 조직을 갖다가 거의 2배 정도로 이제 키운 거기 때문에,
그리고 2배 정도로 키우면서 이제 업무 병행 업무가 아니고 업무만을 전담을 하는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 어떤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영향을 줘서 경찰 단계에서도 이제 이런 몰수나 추징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갖다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경찰이 결국은 이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검찰이 하게 되겠지만 이제 이제 몰수나 추징을 위한 어떤 그 전 단계적인 조치를 갖다가 경찰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소전 몰수 보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제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제도들을 위한 것들을 갖다 경찰도 조치를 하기 때문에 현재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향후 주목되기 때문에 좀 많이 공부해야 된다 정도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결국 이제 이런 법을 갖다가 이제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떤 상황이냐면 네, 현재 이렇습니다. 네, 2월 26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되지 않은 얼마 전 며칠 전 사건이고 며칠 전 신문 기사고요.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인터넷이 느리냐? 차라리 미리 띄워놓은 건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네 지금 그 국정농단하고 국정 관련해 가지고 됐습니다. 이제 확정돼서 지금 추징금이 현재 215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금은 네, 이런 유죄에 대한 어떤 죄의 대가로 지금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뇌물 같은 걸 특수활동비 상담 뭐 이런 것들 뇌물 같은 걸 받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네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거 갖다가 지금 이제 몰수 또는 추징하는 것들이 이제 215억 원이 됐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원래대로 하면 이제 벌금은 이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납부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징역 20년, 네. 그 다음에 이제 벌금 180억 원, 그 다음에 추징금 35억 원 되겠습니다. 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네, 벌금은 이제 만약에 내지 않는다면 아마 환영 유치가 되고 아마 환영 유치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추가될 확률이 있을 것 같고요. 추징금에 대해 가지고는 뭐냐면 서울중앙지검이 네, 추징금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네, 강제 집행해 가지고 뭔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추징이 지금 예상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 추징을 갖다가 예상해 가지고 결국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재산에 대해 가지고 이미 2018년도에 동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동결을 시켜놔서 뭘 했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들을 갖다가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추징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숨겨놓은 게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네 지금 다시 이제 뭔가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네 이런 벌금에 대해 가지고는 네 환영유치제도가 적용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그런 명예형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명예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 갖다가 자격 상실, 자격 정지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형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네 지금 이제 그 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뭐 어떤 사형 금고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받은 사람들이 네 그런 어떤 자격을 갖다가 네 지금 이제 박탈하거나 제한합니다. 그래서 자격 상실이 이제 없애는 거니까 박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가 이제 어떤 건 뭐 제한하는 건데 그럼 이제 어떤 자격이냐라고 하면 그런 자격이 우리 형법에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네 공무원이 되는 자격. 그 다음에 이제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타 뭐 공법상의 어떤 업무에 관한 자격, 그 다음에 법인의 이사, 감사, 지배,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 관리역이 되는 자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네, 어떻게 박탈이라는 거는 이제 완전히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탈이라는 것들은 이제 상실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하겠죠. 이제 평생
죽거나 또는 이제 무한정 죽을 때까지 갇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에 나가서 이러한 자격을 갖다가 이제 행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상실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자유형들은 그 기간이 네 지금 이제 형이 집행이 될 때까지는 또는 이제 면제될까지는 이런 기간들이 어떤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기본적으로 별로 그렇게 큰 어떤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살인죄라든가 아니면 그다음 뭐 강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제 처해진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보통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자격이 문제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다만 특수한 경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치인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의 어떤 그런 사례들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정봉주 전 의원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도 예. 그 정봉주 전 의원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비판 때문에 옛날에 이제 어쨌든 그 처벌을 받게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격이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격이 이제 정지가 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규정에 가지고 이런 자격들이 상당히 이제 길게 이제 자격이 이제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자격 정지가 돼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보게 되면 이제 뭐 형법에 보게 되면 네, 이런 식에 대한 어떤 네, 정지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간이 이 정도까지 가능한데 대략 한 10년 정도 해가지고 이제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그 MB 정부 때는 당연히 이제 갇혀 있다가 풀려서 나왔고 나온 다음에도 어쨌든 선거에 나올 생각은 못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이제 선거에 나올 생각을 못 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못 하다가 이제 결국 이거에 대해 가지고 사면이 되면서 이제 결국은 이런 자격 정지가 이제 풀렸고요. 자격 정지가 풀리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선거에 피선거권을 갖다가 이제 활용해서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려고 하다가 이제 어떤 다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제 못 나온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자격에 대한 어떤 상실과 정지도 이제 형벌로서 우리나라에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 있고 사실 이거는 조금 약간 이것도 좀 아까 우리가 봤던 모습처럼 약간 특이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그 주형으로 이제 독립된 어떤 그런 형벌로 이제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형벌 보게 되면 뭐 생명, 신체 그다음에 이제 재산에 대한 어떤 그런 특히 이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같이 이제 그런 걸 갖다 겸해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부수적인 걸 갖다가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뭔가 그냥 특별히 그냥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그게 크게 네 별로 의미가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학계에서 이건 필요 없는 어떤 그런 형벌이다 그런 식으로 네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두 가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형벌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어떤 자격 정지라든가 자격 상실을 갖다가 이제 두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어떤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일단 이런 범죄자는 당연히 사회활동을 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주면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줌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해 가지고 뭔가 명예적으로 어떤 그런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명예를 갖다가 이제 뭐 주지 않는 것들, 뭐 하나도 그런 것들도 하나의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와 비슷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뭐 배드파더스라는 어떤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보게 되면 양육비를 갖다가 이제 안 주는 아빠 엄마에 대해서 정보를 갖다 공개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 이제 결국은 이제 망신이죠. 이제 망신을 줌으로써 인해 가지고 뭔가 이제 뭐 불이익을 주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행동을 갖다 하게 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이런 자격 상실이나 자격 정지가 이제 일정 부분 의미를 갖다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어떤 형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말고, 이런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 말고 이제 어떤 특별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떤 자격 제한을 갖다가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상당히 더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그런 취업 제한, 네, 첫 번째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에 대한 어떤 그런 면허 취소,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자격이랑 비슷해가지고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특정 가중처벌법에 따른 이런 특별한 어떤 그런 범죄에 따라서 이제 범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네, 그 밀접한 그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현재 지금 이제 그 뭐냐면, 법무부에서는 이제 당신들은 이제 그 이재용 이제 부회장에 대해 가지고 현재 이걸로 유죄가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앞으로, 네, 지금 이제 5년 동안, 그래서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역형이 이제 종료된 날부터 5년 동안, 네, 됐어서 현재 지금 이제 징역형 집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징역형을 갖다 현재 받고 있는데, 받고 난 날부터 5년 동안 이제 취업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 또 새롭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판례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네, 확정된 날부터 5년인데, 그럼 이제 확정된 날까지, 그다음 집행이 집행되고 있는 기간 중에도 이제 이걸 갖다 같이 이걸 포함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현재 보게 되면 이재용 이제 부회장은 이제 현재 그 옥중에서도 경영할 수 없고요. 또 나와서도 이제 5년 동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이것 경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 어떻게 해결을 하겠지만, 또는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앞으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런 계기가 생긴 것만큼은 사실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논의는 뭐냐면, 그 이제 이런 그 형법상 그런 게 문제가 말고,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또 공무원 같은 경우가 되지 못하게 이제 제한을 갖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무원이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제 뭐 파면되거나 이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의사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 관련해 가지고는 의사가 이제 범죄를 갖다가 저질렀을 때, 그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감옥에 갔다 오더라도 그 사람은 이제 다시 이제 의사 영업을 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또는 거의 제한을 갖다가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하도 논의가 많이 되다 보니까 결국 법을 바꿔 가지고 이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중한 범죄를 갖다가 저지른 의사에 대해 가지고는 아예 면허를 갖다가 취소하자라고 해가지고 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법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안 된다, 이제 의사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고, 결국 이제 야당 측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입법을 갖다가 실패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한번 논의 결과를 갖다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형벌은 아닙니다. 이제 형벌과 관련된 어떤 다른 별도의 어떤 그런 거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되어 있고요. 아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거의 수업 마지막 부분에 아마 부수 처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갖다가 이제 보완 처분 같은 것들 갖다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형벌 외에도 이제 형벌과 비슷한 어떤 그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조치가 있나 처분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논의되는 경우도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이러한 어떤 형벌이 지금 이제 우리가 9가지를 봤죠. 사형, 징역, 금고, 뭐 그다음에 자격 정지, 그다음에 뭐 자격 상실, 정지, 그다음에 이제 뭐 벌금, 뭐 구류, 과료, 뭐 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형벌이 됐을 때 형벌이 이제 집행이 될 것이고요. 형벌이 집행이 되다가 그걸 갖다가 죄값을 갖다가 다 치르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다시 이제 뭐 물론 전과는 아니겠지만 사회생활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 죄값을 치렀을 때는 그 전과를 갖다가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죄값을 갖다가 치르고 있는 중이라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형벌을 갖다가 아예 취소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치르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면은 뭐냐면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갖다가 소멸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유죄가 확정돼가지고 형이 집행되고 있는데 자 중간 단계에서 더 이상 집행 안 하고 끝. 너는 더 이상 형을 집행하지 않겠어. 또는 이제 형을 갖다가 선고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사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재판에 넘겨야 되는데 그 자체를 갖다가 이제 없는 걸로 하겠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뭔가 이제 형벌을 갖다가 받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갖다가 협의의 사면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넓은 의미는 이제 형벌을 갖다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선고받은 형을 깎아주거나 형의 집행을 갖다가 깎아주거나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권이라는 것들은 실제로 이제 형을 갖다가 이제 다 돼서 선고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을 갖다가 다 이제 집행가 끝났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격이 상실 정지된 거에 대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중간에 이제 그 자격의 상실 정지를 갖다가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이제 아까 보게 되면 이제 그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은 결국은 이제 그 이명박 정부의 정권에 대한 어떤 그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유죄가 나서 결국은 형을 집행받아서 교도소에 들어갔죠.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몸짱이 되기도 했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형의 선고가 끝났는데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제 자격 정지된 상태에서 이 복권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자격이 회복돼서 자격 어떤 자격이냐 비선고권 지금 이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갖다가 다시 회복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서울시장에 나가려다 하다가 이제 실패한 어떤 그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사면을 갖다가 이제 사면의 내용에 따라서는 협의와 광의가 있고요. 사면의 대상에 따라서는 일반과 특별로 나누는데 특별 사면이라는 것은 특정인에 대해 가지고 일반 사면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죄나 형의 종류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갖다 보게 되면 약간 좀 옛날 거긴 하지만 대략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대략 이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보면 뭐 지금 이제 해마다 큰 차이가 납니다. 뭐 100명, 뭐 그다음에 어떤 때는 10,000명, 어떤 때는 뭐 지금 뭐 100명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해마다 큰 차이가 나는데 이런 큰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숫자가 적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특별 사면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제 숫자가 많았을 때는 이제 일반 사면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사면이라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보게 되면 이제 명절이라든가 아니면 그럴 때 이제 보통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뭐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면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이제 정권이 바뀔 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권이 바뀔 때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뭐 숫자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뀔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 사회 통합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통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건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면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그 형을 갖다가 이제 결국은 깎아주는 거고 형을 갖다가 봐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활용하는 건 활용 안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매년 활용하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것들은 이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제 사면제도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봤는데, 네, 지금 이제 뉴스를 봤을 때는 이제 일본의 왕이 지금 이제 2년 전에 이제 즉위를 했죠. 그렇게 즉위를 하니까 이제 그때 사면이 한번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사면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게 몇 년 만에 사면이라고 보니까 이제 25년 만에 사면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제 이번에 즉위한 일본 왕이 25년 전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 결혼에 대한 축하 사면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져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사면의 이제 대상이 그만큼 25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더 많았겠죠. 다만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주 조금씩 자주 하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가끔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이냐는 이제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은 형사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가지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사면들이 보통 이제 어떤 경우에 정치범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음주운전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주변에서 음주운전 같은 걸로 이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 갖다 노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 봤을 때는 이제 그 사면이 좀 약간 잘못 악용된다든가, 사면이 어떤 헛된 기대 같은 것들을 갖다가 만드는 게 아닌가, 아니면 사면이 이제 뭔가 번제에 대해서 주가를 갖다가 치른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하기에 어떤 많은 그런 경향을 갖다가 낳지 않는가라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우려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그 형벌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살펴봤는데, 이런 제도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많은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모든 제도들이 이제 많이 다 뭐 문제가 당연히 있는 건 당연한데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지 정도는 한번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형벌에 대해 가지고 특히 이제 벌금 관련해 가지고 벌금을 갖다가 이제 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원칙은 벌금을 갖다가 30일 이내에 내게 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근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제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뭔가, 네, 형이 확정될 때쯤 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범죄를 저지를 때도 상황이 안 좋았을 것이고,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을 때는 변호사 비용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재판을 받느라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어떤 자기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벌금을 갖다가 30일 만에 낸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뭔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 사회봉사 명령으로 대체하는 어떤 그런 제도들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벌금에 대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뭔가 좀 약간 내는 걸 갖다가 미루거나, 또는 미루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네, 좀 나누어서 내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들이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고, 이제 이게 사실상 이제 시행됐던 적이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이제 그 좀 오래전 얘기지만 IMF가 발생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 불황이 왔을 때는 그렇게 이제 해줬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들이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최근에는 2018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벌금, 과료, 추징 이런, 네, 재산형뿐만이 아니고 과태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납부가, 네, 이제 신용카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군납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벌금의 납입을 갖다가 이제 정지하는 제도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이제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유예라는 것들은 좀 아까 설명을 좀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 형을 갖다가 선고한 다음에 잠깐 그거 갖다가 이제 정지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이제 뭐 사형을 집행유예하는 건 없겠지만, 이제 징역형 같은 것들을 집행유예한다는 것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갖다 선고한다라는 것들은, 원래대로 하면 이제 2년 동안 가둬두어야 되는데, 일단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5년 동안, 네, 집행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5년 동안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거 갖다 2년 동안 집행한 걸로 마찬가지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징역형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벌금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범죄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제 징역형을 받은 다음에 집행유예를 받는 게 벌금형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덜 가혹하고 훨씬 더 편한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벌금형을 받아도 거기에 납득을 갖다가 이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벌금에 대해서도 뭔가 집행유예를 갖다가 이제 두자라고 해가지고 2018년도에 개정된 형법은 이제 아주 낮은 액수, 그러니까 뭐 모든 벌금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거고, 이제 징역 금고도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이제 뭐 징역 3년에 뭐 집행유예 5년, 보통 이런 식으로 가지고 3년 이하의 경우에 집행유예를 갖다 하기 때문에 이제 벌금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라는 어떤 한정된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왜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사형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나라가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사형을 갖다가 좀 이제 아예 집행 안 하는 것 갖다 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폐지한 거에 넘어가지고 이제 아예 폐지하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의가 지금 계속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고요. 자유형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그 구류는 기간에 따라 가지고 징역하고 금고하고 차이가 나지만 징역 금고는 사실상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뭐 그렇죠. 다시 이제 노동에 이제 그 작업을 갖다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 굳이 구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사실상 합치자라는 어떤 그런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런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의가 이렇게 힘도 있지 않은데 일본에서는 논의가 돼가지고 아마 앞으로 몇 년 안으로는 이런 징역하고 금고가 아마 통합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벌금형에 대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나온 것처럼 이제 이런 벌금형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벌금형이 획일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제 보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범죄에 대한 책임에 따라 가지고 벌금을 갖다가 내립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들이 똑같아요. 이제 그냥 가난한 사람이든 비싼 사람, 그 부자든 그러다 보니까 막상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책임의 어떤 죄의 대가로서 나가는 어떤 그런 벌금이 실제적으로 그걸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위화력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몇백만 원이 어마어마한 큰 돈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하는데 부자인 사람들은 이제 벌금이 별로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다시 또 범죄를 저질러도 되겠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갖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일수 벌금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의가 지금 이렇게 지금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죄의 대가를 갖다가 그 날수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어떤 저지른 잘못은 크게 봤을 때는 뭐 100일치 또는 뭐 300일치 정도에 해당이 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300일치, 100일치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의 재력을 갖다 곱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 다음 이제 부자에 대해서는 많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차이를 갖다가 반영한 액수를 갖다가 벌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어떤 유예제도라고 해가지고 이 유예제도는 이제 결국은 선고라는 것은 형의 선고를 갖다가 이제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집행유예라는 건 집행을 갖다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사실상 집행하지 않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똑같이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집행하고 어떤 것들은 집행하지 않는 것과 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상 좀 악용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형벌의 위화력이 떨어진다는 지점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유예제도를 갖다가 그냥 집행과 유예 이것 것들이 아니고 뭔가 유예제도를 갖다가 조금 더 복잡하게 조금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유예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 이런 유예 기간 중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이런 것들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집행 유예 기간에 이제 재범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유예했던 것까지 붙여가지고 더블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형이 이제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형이 집행되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피해가지고 이제 교묘하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 유예제도를 갖다가 좀 더 이제 세심하게 세밀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활용되고 있는 어떤 그런 자유형 제도가 너무 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뭔가 조금 더 완화하는 방안은 없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제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가지고는 더 근본적인 어떤 그런 제도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형벌 제도를 갖다가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어떻게 한번 바꿀까, 아니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까라고 한다면 아예 근본적으로 조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일단 지금 이제 단기 자유형의 문제라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형벌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자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징역, 금고 뭐 이제 이런 그 구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예, 뭐 우리가 통계상으로 봤을 때도 뭐 3년 이상, 5년 이상 어떤 그런 것들은 많지 않고, 실제로는 거의 다 뭐 1년 미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적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단기 자유형이 주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효과랄까 또는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단기 자유형, 그러니까 1년 미만의 어떤 그런 형을 갖다가 이제 자유형을 갖다가 이제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막상 그 가족에 대해서는 경제적 파탄, 정신적 부담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교도소에 가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뭔가 사회 복귀를 위한 어떤 그런 이제 그 효과를 거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뭐 직업 훈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갖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로 형벌의 효과를 갖다가 거둘 수가 없고, 오히려 그 교도소 내에서 나쁜 것만 배워오고 또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사회 복귀를 갖다가 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단기 자유형을 갖다가 이제 이게 너무 이제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크지 않은가 라는 것들이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기징역이 있는데, 이 사형과 이 무기징역 사이의 어떤 그런 공백이 너무 크다는 거죠. 또는 사형이 지금 실제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무기징역만 있는데, 이 무기징역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무기라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인 것 같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제 석방을 시켜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감안해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종신이라고 보기보다는 장기 어떤 그런 어떤 이제 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이제 사형을 갖다가 없애는 대신에 이제 가석방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둬두는 어떤 그런 종신형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가석방이 없는 무기형 이런 것들을 갖다 도입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것들을 갖다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떤 자유형 자체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이런 것들이 너무 가둬두는 게 너무 폐해가 심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법,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 안에서 뭔가 약간 불이익을 주는 어떤 사회 내 어떤 그런 이제 처우 사회형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외국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형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런 일수 벌금제 그런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산형 자체도 뭔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사회봉사 명령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이 도입되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다 더 활용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형벌제도가 다른 나라보다는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형벌을 갖다가 좀 더 새로운 것들을 갖다 도입하면 어떨까라고 되어 있고, 그런 새로운 형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불이익이 될 것이고요. 이제 이런 불이익 관련해 가지고는 외국에서는 이제 면허의 어떤 취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휴가 금지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면허 취소 같은 거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큰 어떤 그런 효과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형벌로 된다면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겠죠. 다만 이제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상당히 중범죄에 제한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그런 것들이 사실상 큰 어떤 그런 효과를 갖다가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됐고, 그다음 이제 휴가 금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 휴가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외국이랑 약간 좀 다르다는 정도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휴가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별로 그렇게 휴가가 있어도 그 휴가를 갖다가 장기간의 휴가 같은 것들을 가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국은 휴가가 많고 그다음 휴가를 갖다가 장기간 어떤 그런 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애를 낳고 이제 애가 어렸을 때 애를 데리고 이제 동남아에 잠깐 여행을 갔었어요. 이제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이제 동남아에 갔는데, 동남아의 어떤 리조트 같은 데를 가가지고 이제 가족이랑 같이 가서 이제 뭐 한 며칠 정도 있었죠. 4박 5일이었나?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가니까 그 리조트 안에서 이제 보통 이제 쉬는 어떤 그런 형식이었고, 거기 보니까 이제 애들이 노는 어떤 그런 장소가 있어서, 이제 저희 애들이랑 또 저희 친구 가족이랑 같이 가서 친구 애들이랑 같이 놀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또 다른 나라 애들도 같이 있잖아요. 근데 또 보니까 애들끼리니까 다른 나라 애들이랑 잘 노는 거예요. 그렇게 놀고 또 그쪽에서도 이제 자기 애랑 우리 애들이랑 같이 노니까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지, 뭐 너희들 언제까지 있느냐, 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4박 5일이라 뭐 내일 모레 떠난다라고 하니까 되게 실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은 네, 유럽 사람이었는데 여기 한 달 동안 있을 거다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유럽 사람들한테는 이제 외국 사람들 그런 장기간의 휴가가 중요한데, 이제 그런 장기간의 휴가를 갖다가 이제 못 가게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불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이익을 갖다가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구성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런 형벌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국가가 이제 범죄자에게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집행하면서 특히 이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것들은 다 국고에 교속을 시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범죄라는 것들은 이제 그 가해자가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피해는 이제 그 피해자가 부담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피해에 대해 가지고 이제 피해자가 이제 민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거나, 또는 이제 배상을 못 받는 경우 국가가 이제 어떻든 보상해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형벌로서 이제 또는 이제 피해자에게 이제 뭔가 이제 배상을 갖다가 시키는 어떤 그런 제도를 갖다가 두면 어떨까라는 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외국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형벌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뭐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이제 뭐 유죄를 선고한다. 그래서 뭐 징역 1년,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얼마 배상할 것, 그 다음에 기타 벌금으로 얼마.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런 배상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형벌로서 이제 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그런 데서는 새로운 형벌로 이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장점은 뭐냐면 네, 형벌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강제력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 범죄자들이 보통 버팅기죠. 네, 그냥 피해자한테 안 주고 버팅기는데 형벌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네, 반드시 이제 피해자들한테 이제 보통 이제 다른 거에 앞서가지고 일단 갚는 경우,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서 좋은 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형벌이기 때문에 어떤 단점이 있냐면, 민사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라든가 아니면 무슨 정신적인 뭐 피해 배상 뭐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형벌이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의 어떤 그런 범위로 한정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액수상으로는 당연히 이제 민사나 이런 것들보다는 적기 때문에 좀 이제 이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금액은 적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뭐 연구 논문들을 갖다 보게 되니까, 다만 이제 피해자는 이제 액수의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액수가 적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뭔가 가해자로부터 직접 받는 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받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잘못이었고 저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게 명백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 좋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갖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뭐 이런 것들도 형벌로서 도입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뭐 상당히 혁신적인 생각이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다양한 논의들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런 형벌들이 지금 이제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입돼가지고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일단 지금 이제 그 교정학이 한편으로는 이제 형을 집행하는 학문이고, 이 형을 집행하는 어떤 그런 형벌을 갖다가 집행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먼저 그런 형벌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우리나라의 형벌과 그런 형벌이 이제 과거 우리 조선시대의 형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이 또 해외의 형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형벌 중에서도 이제 뭐 다양한 9가지 형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비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비중과 또 별도로 해가지고 그 형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당히 중대성,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뭐 사형, 그 다음에 생명령, 그 다음에 재산형,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자유형, 그 다음에 뭐 명예형,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이제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형벌이 이제 어떤 식으로 선고돼 가지고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잠깐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수업을 갖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